네, 마켓 리더에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좀 시장 내에 산재하고 있는 이슈들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시기 맞게 또 잘 나와주셔서 오늘 시장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주제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변동성이 여전합니다. 과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슈 없으면 시장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없으면 방송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편안하게 방송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네. 특히 부채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네. 있어요. 결국 될 거다. 네네. 이러다가 돼요. 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많기는 한데 투자자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투자 심리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제쯤 해결될까요? 알 수가 없죠. 네. 이거는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쵸. 근데 일단 디폴트는 안 간다는 전제를 깔고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시간은 걸릴지언정 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인데 실무적으로는 6월 5일이다 또는 여러 가지 갚아야 되는 네. 빚 지불을 좀 이렇게 미루면은 또 한 번 더 밀어서 7, 8월 때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건 불가피하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결국은 된다는 쪽에 다들 얘기를 하지만 언제 될 수 있는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이다라는 네. 그 부분이 사실 결정하기가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안에서 좀 무거운 이슈. 디폴트를 안 나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뭘까요? 외부에서 전쟁이 나면 내부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럼 외부 싸움이 벌어지면 네. 내부에 그렇게 디폴트고 시기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거든요. 우리끼리 힘을 일단 합쳐야 되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미국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결국은 한두 달 미뤄진다 하더라도 이 한여름을 그냥 갈 수는 없고 그 돈을 갚는 걸 무작정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되리라 보는데 이게 6월 초에 되는 게 아니고 7월 달에 돼버리면은 그동안에는 주가는 쉽지가 않겠죠. 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조정 정도의 빌미는 계속 줄 수 있습니다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부채 한도 낙상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이와 함께 이야기가 네네. 계속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다. 2번 더 인상이 될 거다. 비둘기냐 매파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또 6월에도 FOMC 회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 중에 하나 요소인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6월 달 금리가 동결되는 거, 네. 멈추는 거죠. 인상하지 않는 거. 그거는 컨센서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6월에 금리를 올리면은 그거 참 약간 쇼킹한 거고, 금리를 내릴 일도 없고, 그래서 거의 동결하는 것이 수순이라 보고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동결된 들 그게 임팩트를 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 거죠. 7월 달에 6월 14일 다음에 7월 26일이거든요. 네.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부채 협상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CPI 넘버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6월 달에 동결을 한들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수순으로 가거나 7월 달도 동결이 될지 혹시 또 7월 달에는 금 인상을 또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동결이라 하는 말이죠. 스탑이라 하면은 사실은 스탑이지 그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건데 네.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스탑하면 내려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인디애나 미네아폴리스인가 거기 그 부분에 말씀하시기에 6월 달에 멈출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7월 달에 내려가거나 멈춘다는 보장을 하는 건 아니다. 너무 맞는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계속 그거 갭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바라는 갭하고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는 조만간 금리가 인하가 돼서 네. 연말까지 한 2번 정도는 인하가 되는 게 컨센서스하고 베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페드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서 이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좁혀지는 과정이 주식시장에서의 조정이 됐던 아니면 상승하기 전까지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더라도 그 갭이 확실히 좁혀지기 전까지는 확실히 방향을 확 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너진다는 건 아닙니다. 조정의 빌미가 되면은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또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이게 폭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두 번 인하한다는 컨센서스. 어제 보니까 금리가 한 번밖에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약간 보수적으로 변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멈춘 다음에 한 번도 인하 안 하고 그냥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페드 입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복잡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달에 금리를 멈추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인디케이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주식시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올라가게끔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순환매가 되든지 역발상으로 환율에 다른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그 6월 달에 금리 멈추는 거하고 이 협상이 타결되는 거 그거가 다 좋게 된다 하더라도 그죠? 네.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거죠. 네, 타결하고 멈춘다 하더라도 네. 그거 갖고 10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 여기서 단기적으로 그렇게는 안 봅니다. 빠지는 걸 멈추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그 페드의 입장하고 2%나 3%대 인플레 내려가는 걸 보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이 여름 지나갈 때까지는 아주 스트롱 랠리는 쉽지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스몰 랠리. 스몰 말이 한국말하고 영어 섞였는데 네. 스몰 랠리 정도가 갔다 마다 갈다 말다 이런 패턴으로 갈 정도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여름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제가 안 그래도 국내 증시 흐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뭐 3,000피 간다라는 일각의 네.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그 거세요? 금리가 멈추고 네. 이것이 타결되고 그렇죠? 예, 그 반도체 가격의 스팟 가격이 약간 오르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3천은 택도 없습니다. 예, 그 불가능할 것 같고요.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올라갈 거냐? 금리가 인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인플레가 많이 빠져서 금리를 인하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커머셜 뱅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커져가지고 금리를 인하 생각이 진짜 없었는데 한 9월 달쯤 페드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금리가 인하하면은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것도 인플레가 잡혔다는 것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면은 뭐 타결되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거 패턴만 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2,800, 2,900 900 이런 식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아직은 너무 많이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박스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도 네. 조금 올라가서 아까 말한 스몰 랠리 이 정도에 만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큰 기대감을 갖다가는 또 실망하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스몰 랠리 정도로 박스권 살짝 위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급도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좀 매도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외국인도 팔긴 팔아요. 네.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와 이제 다시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여름 랠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수급 동향 좀 정리해 수급 동안은 주신다면요. 이제 한국의 그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런 쪽 어제까지 외국인이 좀 어저께 조금 팔았나? 그도 샀었죠. 몇 주 상승에. 네. 그게 이제 환율에 대한 거예요. 우리 원화가 더 약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게 5월달, 6월달을 보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9개월을 봤을 때 이제는 원화가 계속 약세, 1340까지 가다 조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1340, 45 이렇게 계속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결국 미국도 금리를 멈출 것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의 극단적인 두려움이 좀 수그러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주를 사는 거고 한국의 대표주 사면 삼성전자 사는 건데 네. 마치 반도체는 이렇듯 감산을 했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조금씩 개선이라는 게 적자가 1000이었는데 이게 800, 700, 500 이렇게 죽는 거지 1000 적자가 갑자기 제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시간을 두고 보면은 환율에서 먹고 그다음 개선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를 계속 매수를 했다고 보고요. 국내 기관은 상대적으로 그런 확신을 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그 삼성 외국인이 그렇게 사는 거에 또 동조하거나 좀 따라가는 정도로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방향성은 맞잖아요. 환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자가 줄어드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따라서 국내 기관도 따라가는 양상으로 간다고 보고요. 국내 개인들은 이제 거기서 이익 실현하거나 너무 지겨워. 다른 게 더 나아. 네. 뭐
또 2차 전지 사든지 뭐 다른 게 많다고 엔터를 사든 이런 걸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플레이가 주로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게 맞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최소한 외국인의 수급은 오늘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미리 올랐잖아요. 네,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모멘텀만 주면 언제든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엔비디아를 포털한 AI 반도체가 고점이냐 그 논란에 대해서는 그 단기 1, 2주가 아니고 한 6개월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이 고점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측면 때문에 이익 실현의 빌미가 있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조금 팔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어서 다시 리버스 된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고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단기적인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6개월? 석 달, 9개월 석 달. 이렇게 연말까지 보거나 내년까지 본다면은 그거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앵커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000년에 그 IT 버블이 나왔을 때 네. 버블의 대표적인 그 주식으로서 우리가 지금 회자되는 것은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스코가 뭐냐면은 통신 장비 네트워크 회사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PER 배수가 그 버블이 끼기 전에 한 40배 걸어대다가 50배 걸어대다가 지금 엔비디아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이게 한 불과 1년 반, 98년 반, 99년에서 2000년 피크까지 단번에 4배 올라갔고 와. PER 배수가 150배가 됐어요. 그럴 수 PER 이. 있어요? 예. 그래서 150 몇 배. 저도 그 당시에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보긴 합니다만은 애널리스트였지만 그거 잘 정확히 네. 몰랐거든요. 초창기에서. 근데 150배 간 다음에 피크아웃 되고 그 버블 깨지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40 몇 배에서 150까지 간 거예요. 1년 반 사이에. 배수가, PER 배수가.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한 더블 올랐죠. 그다음 작년 연말인가 바닥에서는 상당히 올해 한 30%,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100배 올랐는데, 100% 올랐는데, 엔비디아 지금 PER 배수가 포워드 PER. 작년 거 말고, 앞으로 향후 12개월 포워드로 하면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한 70배 가까이 돼요. PER 70배.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그 시스코는 40배에서 150, 네. 5배까지 갔잖아요. 그거를 버블이라고 결국은 역사가 흐르는데 이것도 엔비디아도 지난 5년간에 한 42배 거래되다가 42배 이번에 지금 많이 올라서 70배, 70배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길게 보면은 아직 고점이라 얘기하기에는 AI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면 말씀드릴 텐데 AI 시대가 와갖고 빅테크를 이끄는 그 흐름이 워낙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단계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문제는 이제 한국에 그만한 주식이 있느냐. 그게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국에서 대비하면 살 수밖에 없는데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더블 간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무슨 2차 전지처럼 뭐 네. 3배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아웃퍼폼하기에는 외국인들은 이 정도 주식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야기 살짝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닿을 듯 7만전자 닿지가 않습니다. 네, 네. 좀 언제쯤 이런 상황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지요? 그거는 멀리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것이다. 네네.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적인 우리가 모르는 거,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일어나고 미뤄지고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야겠죠. 네. 그러면은 한 2개월 기다릴지 3개월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봤을 때 이익이 개선되거나 바닥이 확실히 쳤다는 게 시그널이 나오면은 아까 환율이 1,300이면 1,250 갈 때까지는 외국인은 근본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도 다른 거 다 사다가 살 게 없으면 사게 돼 있고 그러면 7만 원 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1, 2주인지는 한두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문제라 보여지고요.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가 좀 네. 이슈가 되겠죠. 그럼 이 미중 사이에 저희가 좀 낀 느낌인데 이 고래 싸움에서 저희가 새우 사실 그렇게 비교해도 될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중 이 반도체 싸움 안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단기적으로 전망이요? 관계 없습니다. 그거 저기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상위업체잖아요. 네. 중국에 팔지 말라고 미국이 그랬다면서요. 미국이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이 팔지 중국에서요. 말라고. 네. 그래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못 파면은 마이크론이 마켓 쉐어가 한 25% 돼요. 근데 중국에 파는 게 한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한 2, 3%가 중국에 이게 돼 있는데 2, 3%를 누가 못 팔게 되면 누가 메워줘야 되잖아요. 누가 메워줘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메워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그걸 안 만들면 안 되니까 그만 수요가 필요하니까 쓰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걸 차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대고 중국에 안 팔더라도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따로 하면은 그걸 군사 동원해서 막을 것도 아니고 네. 마이크론이 못 나가는 걸 아쉽긴 하지만 삼성하이닉스를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지컬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여지고 중국은 한국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주식에 관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10월 달에 중국 공장에 대한 이슈 그것만 나왔는데 그것도 네. 잘 해결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리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실적 장세였던 1분기였습니다. 자, 2분기 전망해 볼 텐데 좀 기대되는 섹터 골라주신다면 어디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익으로 따지는 거하고 주가하고는 다른 거죠. 네. 주가는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주일도 달라져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조선주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나요.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실적으로 따지면 조선주, 엔터주, 자동차주가 실적이 2분기도 좋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거죠. 예, 아니면 주가가 너무 빨리 갔을까. 엔터가 조정받는 이유는 오늘 뭐 중국 관련돼서 무슨 그 뭐라 하지 신경 쓰는 게 있어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것 같긴 한데 빨리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엔터가 조선주보다 더 각도가 높았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미리 반영됐는가라고 갸우뚱하니까 이 실이 나는 건데 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엔터하고 조선하고 자동차가 갈 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뭡니까? 대장주인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꿈틀꿈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이런 쪽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그렇다는 거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반도체가 네. 중심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시장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좀 유망할 것 같은 섹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소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